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러닝썬님 질문인데요. 페이스를 잘 맞춰서 그룹으로 달리다가 혼자만 낙오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럴 때 나랑 페이스가 비슷한 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난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냥 내 페이스 음악을 듣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편한 리듬을 잃지 않고 대회 페이스를 맞춰가는 게 좋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령 그룹에서 그렇죠. 달리다가 네.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떨어졌다는 건 페이스가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졌죠.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멤버분들은 가겠죠. 가죠. 정석 페이스로. 네. 떨어질 경우에 네. 분명히 약 한 2, 3km 정도 네. 정도 가량 이제 떨어져서 가다 보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네. 이때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지나쳐 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빠르게. 네. 근데 그 빠름이 네. 목표 페이스인 거예요. 아. 또는 목표 페이스도 비슷해. 어. 그럼 갖다 붙여줘야죠. 네. 붙이나요? 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혼자 가지 말고. 네. 한 2, 3km 정도로 네. 페이스를 약 한 정해진 페이스보다 한 5초에서 10초? 많게는 네. 15초가량 낮춰서 천천히 이제 좀 완전 다운시키면 안 되고요. 네. 회복을 좀 하는 과정에서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페이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갖다 붙인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전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 뒤에 붙으면 네. 그 분은 잘 못 느껴요. 모르죠. 네, 네. 여러분들이 정말 뒤에 붙어서 격한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네,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 혼자 가지 말고. 네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네. 대회 때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좋은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아. 파트너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 네, 네, 끝장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한 사람과 꼬리 날 때 사람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어 같이. 있어요. 네. 같이 동반 꼬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변화에 빨리 대처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떨어졌다고 실패는 아닌 거예요. 당황하지 낮추면 말고? 됩니다. 이제 가령 1, 2초, 한 10km당 한 10초만 낮춰줘도요. 회복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LSD 할 때 페이스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초가량 낮추면 너무 편하잖아요. 편하죠. 그 막 낮춰서 올려보시죠. 가야지 꾸역꾸역 가다 보면 완주를 못 해요. 그러면 그렇게 낙오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회복을 하고 네. 비슷한 네. 사람을 찾아서 네. 갖다 붙자. 그렇죠. 절대 낙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요. 네. 네. 근데 그 회복이 1km 페이스 기준으로 약 10초에서 많게는 20초가량만. 네네. 20초도 너무 많죠, 사실. 네. 10초에서 10초만 낮춰도 괜찮습니다. 회복이 되죠. 네. 근데 10초 낮췄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달릴 수 없는 몸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굉장히 목표치가 높았다거나 아니면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하. 네. 네. 에너지 보급이 좀 잘 안 됐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네. 그럴 경우에는 10초가 낮췄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또 낮추는 거죠. 네. 네. 5초 낮추고 네. 또 20초 낮추고 이런 낮춰보고. 식으로 한번 회복을 네. 거리는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회복을 좀 시간을 가져준 후에 분명히 페이스가 빠른 분들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원하는 페이스, 네네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스가 나타나면 그때 한번 다시 붙여보는 거죠. 어허. 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친 만큼 그걸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정석 페이스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네. 레이스를 풀어가도록. 네. 자, 다음 질문. 헬리움 2018님 질문. 경주에서 35km의 회수차를 타셨대요.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타면 안 되는데. 네, 이번에도 DNF 하면 자기 다시는 풀코 도전하지 못할 것 같다.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제마에 임해할지 걱정하면서 남기셨네요. 10월 경주 되게 더웠죠? 그렇죠. 더웠죠? 달릴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충족되지 못했죠. 되게 힘든 환경이었죠, 그날. 네. 뭐 완주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실까요? 네. 그러면 자신을 믿고 네. 다시 도전해보시라. 네. 경주처럼 달리십시오. 아하. 이번에 한번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자신감을 얻으실 수 그리고 있겠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섭취하시고. 섭취 잘 하시고. 네. 어허. 네. 장갑 꼭 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갑은 컨디션 차원으로 끼는 거예요? 네. 네. 장갑 얘기 잠깐 하면, 장갑을 그러면은 저희 면장갑 끼잖아요. 네, 얇은 한 프로님 장갑이요. 끝까지 그거 다 끼고 계세요? 아니면 중간에 저는 안 버리시나요? 버려요. 안 버리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할 경우 있잖아요. 달리다 보면 몸에 열발산이 생겨서 네. 이제 이 손을 보호하고 있는 장갑을 벗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버리진 않고 계속 일단, 쥐고 있나요? 쥐고 있다가 이런 데 옆에 꽂아놓고 됩니다. 아. 왜냐면 분명히 후반부에 맞아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강하게 불어서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버리지는 않아요. 한 30km,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네. 10도 이상급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장갑이 필요하지 않은데 네, 한 자리 숫자에서는 장갑은 일단 버리면 조금 난해해질 수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죠. 네, 후회가 들어요. 괜히 버렸다. 네, 그리고 고급진 장갑 꼈다고 하는 이제 그거 안 되죠. 네, 무조건 1,000원짜리 면장갑. 얇은 거. 그리고 네. 그 고무줄이 타이트하지 않은 거. 맞아요. 네. 답답하더라고요. 네, 약간 느슨해야 됩니다. 네. 아하, 그것도 깨알 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이 2개 남았어요. 다음 질문. 맑은청님 질문입니다. 준비해온 페이스로 잘 끌고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을 때 만약에 멘탈을 사용해서 기록 단축을 노린다고 한다면 한 얼마 정도 남았을 때 어느 정도 페이스를 올려서 후반부를 쥐어짜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페이스를 올려도요, 적당하게 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정석 페이스에서 약 한 10초 정도 가량 10초 최대 정도. 네, 1km 페이스, 그러니까 1km 구간 페이스를 기준으로 네. 최대 빨라야 10초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10초 안팎이니까 뭐 5초에서 10초 정도 가량 그냥 올리고 가는 거죠. 한 몇 킬로 정도 남았을 때부터 그렇게 한번 멘탈을 써서 시도해보면 좋을까요? 30km 정도? 30킬로 정도? 네. 이후에도 30km. 힘이 남아있고 30km에서 32km, 그러니까 30km에서는 12km 남은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1-2km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30km 지점에서만 올려도 네. 엄청난 거죠. 네, 무지막지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만 키로당 10초씩만 땡겨도요, 벌써 네. 몇 분 단축합니다. 1분 40초요. 네. 그러니까 후반부에 만약에 제가 10킬로 남았을 네, 경우에 후반부 뭐 30km까지 뭐 시간을 뭐 3분 까먹었어도요. 네. 후반부에 많이 할수 있겠네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요. 비슷하게만 나와도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지. 꼭 딱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들어가면 좋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오게만 해도 완전 땡큐고요. 다음 또 대회도 있다 보니까 네. 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하프 통과할 때부터도 올리긴 하거든요. 네. 네, 그거는 조금 모험심이 굉장히 필요하네요. 필요하고요. 안전하게 30km 지점에서 네. 판단하셔서 네. 1km 기관으로 5초 내지 10초? 정말 빨라야 10초 정도만 이렇게 가시면은 네.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기준점을 네, 잡아주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좀 무리된 것 같아. 네. 다시 정석 패스를 정석 페이스로. 낮추시고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 네. 멘탈 많이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후반부에 그냥 네. 악으로 깡으로 가십시오. 우리 멘탈 써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두다리님. 이번에 어필 다운이 꿀팁을 계속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쥐가 났다. 그러면 빨리 풀 수 있는 팁이 있네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참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네요. 허벅지요? 질문. 허벅지나 종아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종아리는 만약에 이제 가령 이제 부위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종아리가 쥐가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 종료예요. 종료. 중단? 예, 중단. 아. 못 갑니다. 네. 네, 갈 수가 없어요. 허벅지는요? 종아리는 약한 부위라서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월등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 종아리에 쥐가 나면 레이스는 종료. 끝났다고 봐야겠군요. 네,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종아리 쥐가 안 나도록 레이스를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종아리가 쥐가 난다는 거는 네. 이미 폼에서 문제가 있다. 폼에서 문제가 있다? 네, 마라톤을 달릴 수 없는 폼이었다. 아하. 네. 그 다운힐에서 쏴도 쥐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운힐을 쏘면 네.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난리 납니다. 허벅지 네, 근육이 종아리. 단축돼서? 근육이 엄청 쪼그라들죠. 네. 네, 내리막은 쉬운 코스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필 다운힐 공략 팁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벅지 부에 쥐가 난다. 네. 가셔야죠. 어딜 가요? 뛰어요? 계속 가세요. 어떻게 쥐 나는데 어떻게 뛰어요? 풀어요? 그냥 두들기면서 가세요. 아. 갈 수 있어요, 허벅지. 허벅지는 괜찮나요? 허벅지는 갈 수 있어요. 네, 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하. 네, 완주는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아하. 근데 이제 종아리는 아니에요.
최대한 종아리 쥐가 네. 안 나도록 예. 해야 예. 되겠네요. 네, 이 뒷벅지 여기 이쪽 나오잖아요. 네. 앉아서 한 2, 3분 쉬면 다시 정상 복귀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33분만 딜레이 된다. 그거 괜찮다 생각하신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쥐가 안 나시려면 지금은 늦었죠. 네.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한 100일 정도 기간을 갖춰가면서 네. 이제 가령 이번 대회 쥐가 났어요. 페이스 운영을 되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쥐가 났다라고 네. 하면은 다음 그 시즌에서 네. 폼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확실하게 두셔야 됩니다. 아하. 네, 네. 어딘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죠. 왜 쥐가 나는지, 어디가 자주 나는지를 알았으면 네. 다음 플랜에서는 거기를 대비하는 거예요. 쥐가 안 나도록. 네, 네. 그래서 평지 코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완만한 그런 평지 코스에서는 쥐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업다운이 많은 데가 문제예요. 네. 네, 근데 춘천도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춘천은요, 시작부터 데뷔를 하죠. 처음부터 마음을 먹죠. 처음부터 데뷔를 하죠. 네. 근데 이 JTBC는 저희가 다 처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인 코스예요. 네. 딱 보면 있잖아요. 쏘게 돼요. 아마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 춘천 마라톤 코스는 조절하게 되거든요. 네, 네, 네. 주로도 되게 좁고, 맞아요. 예, 쏘고 싶어도 못 쏴요. 예, 좁아서 그런 경향도 있는데 여기 JTBC 코스는 엄청납니다. 네. 딱 대놓고 도발 걸게 좋은 내리막입니다. 네. 그러면 그물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딱 내리막 내려가고 평지에서 아차 싶으실 거예요. 아하. 왜 이러지? 근육이 굉장히 뻑뻑하고요. 네. 네. 평지에서도 속도 안 나죠. 아하. 그러면 또 앞에 또 오르막이 또 몇 번 걸쳐서 있을 텐데 거기서 또 근육이 뭉칠 거고. 네. 그런 방법을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최종 후반부에 그 청와대교 건너기 전 아차산에서 이제 정말 아차 싶을 겁니다. 아이고.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업다운, 잦은 업다운도 있고, 그리고 후반부 삼전동 여기 삼거리 진입하기 직전에 다리 건너서 이렇게 내리막이 다운힐이 있죠. 한 150m 정도 있거든요. 네. 그게 쥐나는 가장 그렇죠. 무서운 마지막 코스입니다. 얼마 안 남은 곳이. 다 왔는데 거기서 쥐나가지고 3, 4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하. 다 왔는데 슬픕니다. 그냥 흘러만 가도 되는데 욕심이 나다 보니까 쏘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을. 그건 덜컥한 거죠. 예,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다운힐 많은 코스. 그리고 이 코스 자체가 완만하지 않습니다. 네. 급경사예요. 급경사 내리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발적이라는 거죠. 네. 조심하십시오. 도발 걸리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예, 정석 페이스만 가도 완전 땡큐입니다, 내리막에서.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널널하잖아요. 몸이 엄청 좋을 거란 말이죠. 좋은 몸으로 평지 대비하면 키로당 한 5초 땡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오늘의 Q&A. 갑자기 이번 영상에서 땡큐를 몇 번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Q&A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